나래하게 찾아내. 노동조합 설립 전에는 굉장히 군대 같은 분위기였지. 군대 좋아진 게 결국은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임금 인상이 되고 정리하고 위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뭐 굉장히 좋은 회사 그러다가 괜찮은 회사로 안전되기도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임금 인상이 많이 되기도 했고. 이제 그 분수령이 정리해고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 전만 하더라도 현장 활동을 해보면 그냥 대충 아유 갑시다 그럼 다 갔어요. 우리 잔업 끊읍시다 그럼 다 끊었고 현장 대의원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다 이러면 이게 뭐냐면요 5시에 퇴근 이 소리거든. 우리끼리 했던 암호예요.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다 5시에 라인 싹 비웠어요. 근데 그게 이제 98년을 기점으로 회사든 노조든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97년도에 그때 그 자동차 파업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비정규직 사람들이 그때 해고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고 헤매고 있었어. 헤매고 있으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이래 있으면 아줌마들이 정말 애기 분유값도 없다면서 이렇게 우리 집을 왔더라니까.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은 못 줬지만은 그 이제 10만 원 정도는 똑같이 이제 자식 키우는 입장에 그런 걸 이제 그렇게 기부하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지요. 뭐 치루탄 쏘고 옛날에 적극적으로 할 때 사람들 정말 뭐 우리 주민들이 다 그 전경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거 보니까 길을 열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치더라니까. 그러니까 뭐 동네를 그냥 담을 넘어 지나가는 거 우리가 이제 전부 도움을 주고 이제 이렇게 그렇지. 우리 성과분배 싸움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양봉수열사 분신투쟁 할 때도 그랬고 여기 동네에 있는 다방가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다방이 꽤나 있었어요. 다방에서는 커피를 타왔어요. 타서 이렇게 쭉 갈라주기도 하고 요 어디 국밥집에서는 곰탕 끓여오기도 하고 여기 아주머니 계시네. 사무통닭도 통닭 튀겨가지고 막 갖다 주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아요. 그때는 체류탄 맞아가지고 막 눈 내오고 이러면 들어와서 좀 씻고 가라고도 하고 우호적이었어요. 상당히. 이게 이제 2000년 아니 98년도 정리해고 싸움 끝나고 난 뒤부터 바뀝니다. 그 전까지는 우호적입니다. 솔직히 우리 함흥통닭은 그쪽으로 가지만은 또 노조 사람들이 이거 한 번씩 자주 와요. 이렇게 뭐 하여튼 단체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저기 그게 뭐 아산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 회의하러 오잖아요. 회의하러 오면은 그 사람도 꼭 우리 집에 들려요. 이게 맛을 잊지를 못하는가 봐. 퇴근 시간 되면 뭐 집집이 자리가 없었잖아. 자리가 없다가 명촌이 이제 하면서 이제 양정동이 주차장이었고 이러니까네 손님이 많이 줄었지. 그 조합원들은 이름은 잘 몰라요. 그 사람들이 그지. 그때 그 여기 정문 앞에서 분신 사건 난 사람들 우리 집에 자주 통닭튀기를 자주 와요 먹으러. 그래 자주 오고 또 그 철탑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도 우리 집 단골 손님이거든요. 다 두 사람 다.
전반적으로는 이 그 대공장 노조의 생존 문제하고 대공장 노조 운영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. 옛날만큼 뭐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고 사람 대우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노동 강도가 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 강도 일도 할 만해 뭐 임금도 많이 받아 하니까 이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은 다 잊어먹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은 노조가 이제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 그 관심 별로 없어요.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뭐 우리는 지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몰라요.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저쪽이 돌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. 그렇죠. 군대라는 게 뭐 평소에 내 전쟁 연습하는 게 뭔데 언제 한번 터질지 모르는 상황 때 맨날 하는 것처럼 그 노동조합도 그런 마음의 준비나 이런저런 걸 가지고 있어야 어쨌든 회사라는 게 마음에 돌변하면 우리도 대응 카드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긴 하는데 뭐 그 친구들이 얼마나 깊게 받아들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설명해도 모르고요. 제가 지금 교육위원을 꽤나 오래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늘 상대를 하는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 지금 열사초모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열사를 생각하는 장소 또 이렇게 특기할 만한 뭐 이렇게 행위를 할 만한 뭐 매개고리 이 연결들을 계속 하면 좀 낫겠죠, 낫겠죠.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노조마저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했죠. 생산성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임금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귀족 노동조합의 이기주의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5%나 급감한 2만 6천 대. 하지만 노조는 이런 극심한 판매난 속에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안을 가결시켰습니다. 경제난에 온 나라가 일자리와 임금 나누기에 나서고 있는데 귀족 노조들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귀족 노조 프레임에 갇힌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자본하고 언론의 그 작전이었죠. 거기에 우리가 말린 거고 그걸 능가하는 우리 힘이 없으니까 불가능했던 거고 어떤 측면에서 현대차 노조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정치 세력이 우리 있다 하더라도 우분 정치 세력은 굉장히 숫자가 작았고 그렇죠. 단일에 그런 조항이 있어도 사실 확인은 안 되고 강제를 못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지금도 그런 조항은 있잖아, 단일에.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모로 볼 때 한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내의 합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내거나 내 노력을 내거나 뭔가를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뭐 근데 그 담보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래놓고 맨날 대기업 노조한테 야 니들 알아서 좀 그 사회연대 좀 하고 어렵게 사는 비정규직들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. 그러면 대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럼 뭐 호주머니 꺼내서 돈을 줄까 도와주라 하면 뭘 하라고 하는 건지. 그럼 구조를 바꿀 능력 없어요. 불가능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억울한 거죠. 개인 욕심을 좀 버리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은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. 사업장 내에서 아니면 내 자리 내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그걸 해내면 좋은데 이게 사실 노사관계에서 쉽지 않잖아. 본관하고 협상은 잘 안 되고 조합원들은 막 어쨌든 모르겠다 막 비정규직 하나 더 집어넣어도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안에서 좀 잘 막아야 되고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 내부가 허물질 수도 있다. 사실은 노동조합 이익 집단이에요.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. 이익 집단이고 기본적으로 생리 자체가 그 소속 자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게 자기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거기에만 멈출 수 없는 것은 기능 자체가 사회적 기능이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우리 것만 지키고 우리 것만 아무튼 뭐 임금이나 올리려고 하고 우리 것을 위한 파업만 하고 이런 인상을 좀 지우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키우면 자기 자리를 찾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. 그게 효율도 높을 거고.
그 제인 씨가 얘기한 그 이익집단 이렇게 인정하지만 단순하게 내 임금만 우리 잡은 임금만 하면 결국 고립되는 거예요. 고립도 되고 욕도 많이 먹죠.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이 있고 또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회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없으니까. 노동조합 단체박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져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이렇게 좀 바뀌면 물론 그저 정치 세력화 돼야 되겠지만 될 것 같고 일반적 구성력. 그런 게 되려면 작업장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작업장 안에서 현대자동차 단협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강제해내면 노동조합 인식도 바뀔 테고 산별로 가고 정치 세력로 가는데 도움 될 거죠. 네, 지금 출근이었어.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세요.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. 교육 대표님께서 잘 하시길 바라고. 그래요. 네, 수고하세요. 네. 이게 이제 가족이잖아요. 현대자동차가 제가 없으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밥 먹고 이래 살았거든요. 현대자동차하고 같은 하여튼 식구 같은 그런 그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동차 사람들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. 한마디로 감사합니다. 고맙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제 그래 되면은 장사하러 올 때 당시에 우리가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아파트 살다가 여기 바닥을 쳐가지고 제가 여기 장사를 하러 왔거든요. 그걸 달새방에 3년을 살았습니다. 3년을 살면서 자동차 사람들 덕분으로 그래도 뭐 내 집 지니고 뭐 애들 공부시키고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뭐 고마운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죠. 오랜만에 오셨어요. 네, 장사는 잘 되시나요? 오랜만에 생각나서 왔어요. 된장찌개 네, 하나 감사해요. 맛있게 끓여주십시오. 그때 당시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밥은 못 잡수고 항상 라면이에요. 라면은 그때 돈 1,000원 했거든요. 그때 당시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드린 거예요.